네,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지난주죠. 벌써 3주가 지났어요. 이거를 좀 딱 컴팩트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COP는 뭐 3개월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컴팩트하게 해서 압축적으로 해서 끝내는 게 배우시는 분들 좋고 도움이 되실 건데 그러지가 못했네요. 그래서 일단 지난주 퀴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다른 날짜 해서 이 조를 좀 나눌까요? 마이크가 켜져 계신 분이 있어서 좀 다섯 여섯 정리를 명이 다섯, 하겠습니다. 4명, 5명. 음소거를 지금 좀 해드릴게요. 일단 미드웨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드웨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는 as 데이터 프레임 하고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으면은 지지플로트를 안 하셔도 돼요. 이걸 안 하시고 만약 우리가 미드 웨스트 이렇게 들어오죠. 제대로 이거를 우리는 df로 바꿨습니다. df alt 마이너스. 근데 저희가 만약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으면은 앞에 이게 없어도 돼요. 이거는 그 패키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잠시만요. 이 데이터 말고도 명령어 같은 것들도 중복될 때 특정한 명령어를 지정할 때 이렇게 더블 콜론 해가지고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좀 아시고 그 에즈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에즈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보는 것들은 df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몇 줄까지 무슨 데이터들이 있는지 계략적으로 살펴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 10줄까지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10 치면은 10줄, 만약 3줄 보고 싶다 그러면은 3줄. 이거는 그냥 미드 3 해서 3개지만 추출된 것만 또 값을 담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수로 결과 나온 것들은 다 값을 줄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헤드 df, 그 다음에 스트럭처도 이렇게 인티저인지 캐릭터인지 넘버인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략적으로 이게 어떤 값들이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 서머리 있었죠. 서머리 SUMMARI.
서머리는 요약값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머리는 최소값, 그러니까 숫자로 된 것들은 최소값 1분위값, 중위값, 평균 3, 4분위값, 맥스 최대값, 캐릭터 길이,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측치가 있을 때는 결측치를 알려줍니다. 결측치가 있다. NA가 몇 개 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NA가 안 보이죠? 이렇게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있었죠? dim 437 행이죠. 28개 열, 변수가 28개다. 관측치가 437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ames df 하면은 이 28개에 대한 변수 이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컬럼, 컬러 열쇠, 컬럼이죠. 세로로 된 게 열이다. 그래서 수정하라고 했던 거는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불러왔었어요. rename 명령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함수를 deploy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deploy 함수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rename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데이터를 불러온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넣으라고 나와요. rename하고 데이터 넣고 그 다음에 바꿀 것들 나오니까는 이게 또 함수 위에다 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식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보시면 rename 팝 토탈을 토탈로 바꿀 거 새 거 먼저 바꿔줬죠. 쉼표 다음에 줄 바꿔서 아시안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이렇게 바꾸는 거는 다시 메모리에만 있으니까는 담아줘야겠죠. 다시 df에다가 다시 담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아시안이 생겼고 토탈 total 토탈 이렇게 변수명이 바뀌었습니다. 제대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백분율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df에 파생변수를 만들어 주는 거죠. 레이시오 만들어 줄 건데 뭐였죠? df에 아시안 나누기 df에 토탈 순서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가로로 묶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X차 나오면은 만약 이렇게 오류가 났을 때 보면은 X자 나오잖아요. 여기다 올리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줘요. RStudi오에서는. 그래서 이게 짝이 맞지 않다고 나와 있으니까는 짝을 맞춰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100분율이니까는 우리는 100을 곱해줍니다. 100. 그래서 df 레이셔에 잘 들어가는지 적으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100분율 전체 평균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전체 평균 df 레이셔의 평균 뭐였죠? 민. 이거는 담아줄 수가 있죠. 또 함수에다가 에버리지 담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이상이면은 라지, 스몰이니까 우리는 if else 사용을 해야 되겠죠. if else df의 레이셔가 에버리지 이상 되면은 라지를 넣고 작으면은 스몰을 넣는다. 그럼 이거는 파생 변수를 만들어야지 얘가 들어가겠죠. 칸을 만들어줘야 되니까는 df grade 이거 제가 엔터를 안 쳤어요. 담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럼 df grade가 잘 들어갔는지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df 쳐도 되겠죠? df 헤드 그러면은 그레이드라는 변수가 레이셔 옆에 0.46이었죠. 0.48 이상이면은 라지, 작으면은 스몰 이런 식으로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번 라지와 스몰에 해당하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빈도표와 빈도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확인하세요. 테이블이죠. df 아니죠. Q플롯이죠. 네, 이렇게 돼서 파트 1은 이렇게 됐어요. 근데 히스토그램과 Q플롯의 차이가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히스토그램과 Q플롯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데이터 유형이 막대 그래프하고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딱 범주형 변수에서는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히스토그램은 밑에가 다 숫자예요. 구간으로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다 바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붙어 있어서 이게 간격이 없는 거죠. 히스토그램은 연속된 숫자를 나눠주니까 양진아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정성보다는 범주형이 맞는 것 같아요. 범주형 값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큐플롯 같은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밑에가 1, 2, 3, 4, 5, 6, 7, 8 그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은 히스토그램으로 우리가 뭐 0부터 5, 5부터 10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눠지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히스토그램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양박사님 감사합니다. 답변 주셔서. 그리고 이제 보스턴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돼요. 보스턴 데이터는 저는 저희는 거기다 넣어놨었죠. 거기가 어디냐? 여기. 잠시만요. 제가 확대하는 거를 프로그램을 실행을 안 시켜놨어요. 찾으려면 안 보일까요? 잠시 출석 체크, 화면 캡처 좀 잠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워킹 디렉토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R 프로젝트의 RCOP라는 저희가 이 RCOP라는 프로젝트를 만들 때 만들어진 이 워킹 디렉토리예요. 워킹 디렉토리를 만약 다른 작업을 하다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getwd 가로 열고 닫아 주시면은 지금 워킹 디렉토리가 이거라고 알려주고, 만약 set 바꾸실 때는 이렇게 set 워킹 디렉토리 하셔가지고 경로를 넣어 주시면 되세요. 다른 거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은 워킹 디렉토리가 바뀌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작업하시다가 워킹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셔야 편하세요. 다시 RCOP 됐고, 이 파일에서 경로를 저희가 찾아가셔가지고 여기서 메뉴를 이용하셔서 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건 뭐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시고요. 저는 데이터가 이 워킹 디렉토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read csv 이렇게 하면은 불러와지죠. 이거를 df에 담겠습니다.
그럼 df에 담았으니까는 데이터가 어떤 유형인지 똑같이 무지성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무지성. 그냥 무지성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데이터가 어떤 게 있고, 서머리 df. 컴퓨터가 이상하네요. 느리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RM이란 필드에는 NA 값이 15개가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분석을 할 때 결측치를 처리를 해야 돼요. 뭐 0을 넣던지 평균을 넣던지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서머리 이렇게 간단하게 해보시고, 이거는 sort df의 MEDB 항목이죠. MEDB 작은 값부터니까는 F로 해야겠네요. F. 그럼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된 거를 10개 행을 출력을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10개 행은 우리가 뭐로 해줬었죠? 헤드 10 이렇게 작은 값부터 10개 추출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담아줄 수가 있죠. 탑10이라고 하겠습니다. 탑10. 그럼 탑10 실행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10개 값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스턴 데이터 세트의 ZN 칼럼을 대상으로 ZN의 평균값에서 1.5배보다 크거나 작은 ZN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쪼개서 평균값, 평균은 df의 zn이죠. 이거는 습관적으로 하라고들 하더라고요. NARMT. 이거는 왜냐하면은 그 아까 결측지 있던 값이 뭐였었죠? 결측지 있던 게 RM 있었잖아요. RM. 우리가 민 RM을 해서 실행을 하면은 NA가 나와요. 왜냐하면 결측치가 있어서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NA RM T 하면 이렇게 결측치를 제거를 해주고 평균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NARMT를 뭐 습관적으로 해주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DFZN에 보시면은 결측치가 없어요. 그래서 NARM을 삭제를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NARM 이런 걸 넣는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SD였죠.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했어요. ZN 평균값에서 평균값은 이거죠. 1.5배보다 큰 거 기준이 그러면은 1.5를 곱해주고 이게 상한값이 되는 거죠. 상한값 46.347에 이상이 되는 값을 저희가 구할 거예요. 이거를
어퍼라고 담아주겠습니다. 어퍼. 그러면 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보다 1초에 작은 값이니까는 빼줘야겠죠. 이거는 로우. 로우어에 담아줬습니다. 그럼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sum df zn에서 df 달러 뭐야? 어퍼보다 큰 값이죠. 맞나? 그리고 하나는 작은 거죠. 하나 넣어주고 이 두 개를 그러면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if else를 하시면 되세요. if else. 우리가 아까 sort 한 거 있었잖아요. sort.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작은 것부터 가니까 큰 걸로 하려면은 t 내림차순 t가 되죠. 그러면 큰 것부터 30번째 41.7이잖아요. 이거를 MEDB라는 데이터에다가 담아 줄 거예요. MEDB에 30번째 값을 추출하면 되겠죠. 30번째 41.7. 이 41.7을 직접 사용하셔도 되시고 우리는 또 변수에다 담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41.7이 변수에 담겨 있어요. 이거를 if else 사용을 해야 돼요. MEDB 가 41.7보다 크면은 우리는 41.7을 넣어줘야죠. 그죠? 작으면은 그냥 기존 값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다 담아줄 거냐? 이 데이터 프레임에다 다시 담아줘야지 그 값이
남겠죠. 그냥 이것만 있으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는 이걸 다시 저희가 MEDV에다 담아줄 거예요. 그럼 여기는 (30번째까지는) 다 41.7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기존의 MEDV 값이 나와 있죠.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30번째 급을 1번부터 29번째까지 다 넣었습니다. 이거를 쭉 쳐주면 되겠죠. 프린트 C 미디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퀴즈 정답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오늘 저희는 디플라이 R로 끝에는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셨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은 디플라이 R로 갈 겁니다. 디플라이 R. 이 데이터 프레임을 효과적으로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디플라이 R로. 여기 패키지는 필터, 셀렉트, 어레인지, 뮤테이트, 서머라이즈, 그룹 바이, 레프트 조인, 바인드 로우. 이 정도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베이스 R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했던 것들은 정렬하는 건 sort라는 함수를 썼었고, 변수 추가할 때는 달러 표시해 가지고 값을 넣었었는데, 디플라이 R에서는 이런 식으로의 함수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패키지 로드하고 데이터 불러온 다음에 필터 함수는 이 가로행을 찾는 거예요. 추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게 이 파이프 연산자입니다. 파이프 연산자.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달러를 써서 직접 저희가 데이터에 접근을 했는데, 이 디플라이 R 패키지에서는 이 달러를 이용해서 계속 함수들을 연결해서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그잼 데이터 프레임을 이 파이프 연산자는 넘겨준다 보시면 되세요. 오른쪽으로 넘겨준다. 넘겨줘서 필터를 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클래스가 1인 값을 추출한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 연산자는 컨트롤 시프트 M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이 아닌 경우는 우리가 계속 많이 했었죠. 논리 연산자에서 느낌표 는 하면은 일반이 아니다. 그래서 3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초과 미만 같은 것들도 부등호 표시를 해서 필터 연산자를 이용해서 추출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AND를 이용해서 불린 연산이죠. 클래스가 일반이면서 수학 점수가 50점인 거, 그리고 클래스가 2이면서 영어 점수가 80점인 거, 그리고 수학이 90점이거나 또는 표시가 어딨냐면은 이 원 표시죠. 백스페이스 밑에 거기 Shift 누르시면 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영어 점수가 90점 미만이거나 과학 점수 50점 미만인 거, 이런 식으로 부등호 두 개를 또는을 연결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1번, 3번, 5반에 해당되는 것을 추출하는 것은 이렇게 연산자가 2개가 더 붙었죠. 이렇게 1반 또는 3반 또는 5반. 근데 이거를 %G in %G라는 매칭 연산자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 옆에 게 이런 식으로 클래스인데 135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라. 매칭 연산자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그럼 셀렉트는 반대로 열이죠. 0. 열 값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셀렉트 매스 하면 매스만 추출할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이프 연산자를 이용하세요. 그리고 셀렉트 매스를 제외해라.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디플라이 R에서는 제외라는 것, 반대로 한다는 것은 거의 다 마이너스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순서대로 정렬하는 거는 우리가 벡터에서는 sort를 썼다면은 이 디플라이 R에서는 어레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레인지. 그래서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똑같이 오름차순, 내림차순 다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내림차순에서는 디크리싱이 아니라 DSC라는 약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이너스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라이브러리 디플라이 R 실행을 하시고, 우리 CSV 이그잼 CSV 파일을 저희가 다 나눠드렸어요. 이거를 불러와서 이그잼 데이터에 변수에 담아줬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ID는 1, 2, 3, 4 쭉 되어 있고, 클래스가 1반, 2반, 3반, 4반, 5반, 매스, 수학, 영어, 과학 이렇게 점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유식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딤 이런 식으로 20개 5 뭐 이런 식으로 한 걸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제가 패키지 하고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일반만 추출하고 싶은 거죠. 일반만. 그래서 이그잼 파이프 연산자는 시프트 컨트롤 시프트 M이라고 그랬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M. 그러면 얘가 이그잼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1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인자로 사용이 된다. 필터의 첫 번째 인자로 사용된다. 그러면 일반 추출이 됐어요. 그죠? 첫 번째 인자를 받아준다. 얘가 이그잼이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를 이렇게 쓰지 않고 디플라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앞에 데이터 프레임을 선언해주고 계속 넘겨주고 의식의 흐름대로 프로그램을 하시면 되세요. 파이프 연산자 이 파이프 연산자가 4.2, 4.1, 4.1부터 또 새로 나온 게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은 이 원화 위에 또는 버티컬 바하고 등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똑같이 되죠. 4.1부터 나온 연산자, 파이프 연산자가 이제 디플라이 R에서 기본 베이스 함수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툴에 보시면은 글로벌 옵션에 보시면은 여기 있죠. Use Native Pipe Operator라고 해서 바 느낌표 4.1 이상
체크를 해주면은 컨트롤 시프트 M을 누르면 이 함수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아직 모든 함수에 적용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오류가 나는 것들이 있어서 아직은 이걸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일단 요걸로 하시면 되세요.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 경우는 필터 해주고 클래스, 이건 는 두 개입니다. 하나 아닙니다. 저희가 리가처 폰트를 착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2번만 추출이 됐어요. 열이 아니라 행. 그리고 일반이 아닌 건 느낌표 는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일반이 아닌 거니까는 2부터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추출이 됐습니다. (3번이) 아닌 것도 마찬가지로 필터 함수 먹여주고 클래스 느낌표 는 해서 3이 아닌 것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50점 초과한 것 필터, 그래서 뭐 쉽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수학이 50점 초과한 것들 쭉 추출을 해줬어요. 그리고 잉글리시 80점 이상인 같거나 크거나 같은 거 80점 이상인, 영어 점수가 80점 이하인 게 없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and랑 또는 불린 연산을 저희가 사용할 수도 있어요. 클래스가 1이면서 수학이 50점인 것, 일반이면서 수학이 50점 이상인 것만 추출이 됐죠. 여기도 또는 90점 이상이거나 잉글리시가 90점 이상인 것, 잉글리시가 90점 이상이거나 수학이 90점 이상인 것, 영어가 90점 이상인, 영어가 90점 이상, 수학이 90점 이상, 이렇게 또는으로 묶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3반, 5반에 해당되면 추출을 하시오. 그러니까 버티컬 바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1 또는 3 또는 5, 이렇게 1 또는 3 또는 5 추출이 됐어요. 이렇게 추출된 거는, 함수로 추출된 거는 다 저희가 변수에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을 추출해서 우리는 클래스 1에다가 할당을 해줬다. 그래서 클래스 1을 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한꺼번에 클래스 1은 클래스 2 필터 함수를 먹여가지고 해서 담아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쉼표를 여기다 가로를 이렇게 치면은 실행이 되면서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바로 저희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로 쳐주면은 바로 이거 명령어 다시 안 쳐도 되죠. 한번 안 쳐도 되니까 이따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우리는 벡터 연산 원소 접근하는 거 많이 배웠잖아요. 클래스 1의 평균, 클래스 2의 수학 평균, 그래서 클래스 2의 수학 점수가 높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프레임을 계속 쪼개는 거죠. 가로로 쪼개고 세로로 쪼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값들 계속 조출을 해서 그런 것들의 값을 추출하는 작업을 7주차까지 계속 할 거예요. 셀렉트는 세로를 뽑는다고 했죠. 세로. 이그잼 파이프 연산자 컨트롤 시프트 M 누르고 셀렉트하고 매스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매스만 추출됐어요. 이렇게 추출된 거는 세로로 쭉 내어 있죠. 이거는 그래서
벡터가 아니라 먼저 데이터 프레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잉글리시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추출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개를 추출하고 있어요.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 그러면은 똑같이 이렇게 쭉 나열해 주시면 되세요.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 제외를 하고 싶다. 수학만 제외하고 뽑고 싶다. 그럼 마이너스 자 붙여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수학만 빠져있죠. 수학하고 영어하고 빼고 싶다. 그럼 마이너스 2개 붙여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필터랑 셀렉트가. 이거를 파이프 연산을 이용해서 2개를 붙였어요. 이그잼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필터를 이용해서 클래스가 1인 걸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값을 다시 넘겨주는 거죠. 1 옆으로 넘겨줘서 셀렉트에서는 잉글리시를 추출해라. 그러면은 클래스가 1인 행에 잉글리시만 제가 추출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클래스하고 잉글리시하고 추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디플레이어는 쉬워요. 그리고 이걸 할 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 이 파이프 연산자 다음에 줄을 바꿔줍니다. 줄을. 그래서 한 줄에 함수 하나씩만 들어가게끔 해줘요. 이게 뭐 가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 잉글리시 이렇게 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이그잼에서 아이디하고 매스 추출하는 거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셀렉트 여기다 헤드 함수를 붙여줬어요. 끝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10줄만 나오겠죠. 10줄만 이런 식으로. 혹시 이거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이거 들어가 있나요? 이게 이그잼 스코어 CSV 제가 드린 것 같은데 혹시 확인해 보시겠어요? 있는지. 실습 데이터로 제공해 드렸는데 혹시 실습 데이터에 들어가 있나요? 이 데이터가. 네. 이거를 저희가 엑셀 파일인가요? 엑셀 말고 데이터 파스타 패키지 하나 설치할게요. 툴스 가서 인스톨 패키지 가셔서 제 PC가 이상해요. 되게 느려졌어요. 데이터 파스타 인스톨. 이게 뭐냐 하면은 간단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올 때 좀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엑셀 뷰어 있잖아요. 엑셀 뷰어로
엑셀 뷰어로 RCOP 엑셀 파일 뭐 하나 불러볼게요. 엑셀 뷰어로 불러오셔야 되세요. 될까? 여기서 엑셀 파일 하나 가벼운 거 엑셀 이그잼 엑셀 파이널 이그잼 해볼까요? 파이널 이그잼 엑셀 이렇게 간단한 것들을 저희가 갖고 오고 싶을 때 이 데이터 파스타를 이용하시면 편하세요. 이거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 애드인이라고 있습니다. 애드인. 그래서 페이스트 에즈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있어요.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쭉 붙여줘요. 실행을 해보면은 엑셀에 있는 거를 바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는 받아줄 수가 있죠. 이렇게 변수로. 그럼 df 쳐보면은 이렇게 이거 뭐 이런 엑셀도 되고 인터넷 검색하다가 표 같은 거 나오면은 그런 것들도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드인에서 보시면은 데이터 프레임 형식도 있고 뭐 팁을 형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간단하게 불러오실 때는 이 데이터 파스타 이용하시면 편하세요. 그리고 직접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 실습을 해볼까요? 하나 이그잼 스코어 CSV 가져와서 했던 거 필터 작업 한번 해볼게요. 저희 이그잼 이걸로 뭘 해볼까요? 남자랑 여자랑 중간고사 점수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중간고사 점수를 추출하세요. 한번 하셔서 채팅창에 답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그잼 스코어 불러오셔서 이걸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나요? 다 하신 분은 채팅창에 답을 남겨주세요.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양박사님 거 하면은 에러 나오는데. 김영석 투자님 거. 이거는 남자의 중간 젠더 미드텀 파이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자 성적을 구하는 거는 넘겨주고 필터 함수 먹여줘서 젠더가 F 피메일인 거 셀렉트 미드텀 하면은 제가 평균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구하세요 이러면은 되겠죠. 이러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자랑 남자랑 평균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필터 함수 이용하셔가지고 셀렉트 함수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다. 어레인지 가겠습니다. 어레인지. 어레인지는 순서예요. 이그잼 수학을 기준으로 해서 순서를 이렇게 쭉 날렸죠. 그래서 반대로 할 때는 DSC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내림차 순으로 정렬이 됐죠.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아이고. 디플라이 아래서는 마이너스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정렬이 된다 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다 넣을 수도 있어요. 클래스랑 매스랑 뭐 그런 식으로 두 개를 다 넣어서 정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레인지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다음 뮤테이트는 변수, 파생 변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잼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수학이랑 영어랑 과학 점수를 다 더한 변수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때 뮤테이트 함수를 넣고 새로운 변수 이름 앞에다 넣어주죠. 그 다음에 는 그래서 산식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헤드 함수를 넣었기 때문에 6개까지만 추출이 됐습니다. 뮤테이트는 또 한 줄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변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토탈
이라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고, mean이라는 함수도 바로 변수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함수랑 변수랑 계속 혼용해서 써서 그럼 안 되는데, 그죠? 토탈, mean 이것도 이 쉼표로 구분해 주셔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파이프 연산자 이용해서 헤드 붙여주시면은 토탈이랑 mean이랑 함수 변수를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 if else를 이용해서 이 통과냐 실패냐 이거를 줄 때도 mutate 함수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만들어 주었죠.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mutate 함수를 해서 변수를 만들어 줬으면은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서 이 변수를 바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밖에서 따로 변수를 정의를 안 하더라도 이 dplyr 함수에서는 이 mutate를 해서 만들어준 것을 바로 다음 함수에서 받아줄 수가 있어요. 이게 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점수를 순서대로 정렬을 해라. 토탈 점수를 순서대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해줬죠. 만약 큰 값부터 작은 값을 해주려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토탈, 큰 수부터 작은 수로 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 바이 변수 추출 셀렉트까지 했고, 순서대로 정렬하는 거 했고, 파생 변수 뮤테이트 했습니다. 그래서 if else 파생 변수 if else 사용했었고, 그 데이터 요약 그룹 바이입니다. 그룹 바이는 우리는 아까 전에 남자 여자 구분을 해가지고 평균을 구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룹 바이를 이용하시면은 남자들을 묶어주는 거죠. 묶어가지고 평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1반, 2반, 3반, 뭐 1반, 2반 이것들을 그룹을 저어주는 거죠. 1반, 2반 그룹을 져가지고 이거를 평균을 내주거나 뭐 합계를 내주거나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 서머라이즈 함수랑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서머라이즈는 요약을 해주게 되는데, mean이라든가 잠시만요. 서머라이즈에서 자주 쓰는 함수들이 있어요. sum, 그 다음에 mean, 그 다음에 count, 빈도수 그런 것들 책에 보시면은 나왔을 건데 빠져 있네요. 네, 147쪽 보시면은 이 책 있죠? 저희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분석 책 147쪽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뭐뭐 있냐면은 mean 있고요. 표준 편차, sum, median,
n 이렇게 그룹 바이랑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서머라이즈는 요약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그잼을 요약할 때 변수 minMath라는 변수를 하나 새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mi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줬죠. 이런 것, 이 서머라이즈 함수를 우리는 그룹 바이랑 같이 붙여서 사용을 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이그잼 저희가 보시면은 1반, 2반, 3반, 4반, 5반 되어 있는 것을 클래스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구분을 해줘가지고 수학 점수를 구해라. 그러면 1반 몇 점, 2반 몇 점, 3반 몇 점, 4반 몇 점, 5반 몇 점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아까 안 그랬으면 저희는 아까 그렇게 다 필터 써서 일반 추출한 다음에 평균 내고 이 필터 써서 이 추출한 다음에 또 평균 내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을 그룹 바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룹별로 묶어줬습니다. 1반, 2반, 3반, 4반, 5반 이런 식으로 묶어줘서 평균을 바로 내실 수가 있어요. 서머라이즈는 아까 말씀드린 이 함수들을 한꺼번에 구하실 수도 있어요. 쉼표를 이용하셔가지고 minMath라는 변수를 만들고 sum이라는 또 칼럼을 만들고 median이라는 칼럼을 만들고 또 빈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그룹 바이를 계속 파이프 연산자를 이용하셔가지고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럼 MPG 데이터 저희가 계속 작업을 했었는데 MPG 데이터 보시면은 매니팩처러 회사별로 구동 방식 DRV 드라이브 따라서 연비가 어떻게 다른지 도시 연비가 다른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MPG를 파이프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룹 바이에서 받아준 거죠. 이 매니팩처러랑 회사랑 드라이브를 받아줘서 파이프 연산자로 넘겨준 다음에 서머라이즈를 해서 평균을 구해라 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바로 간단하게 아우디란 제조회사에서는 사륜구동은 16.8, 아우디 전륜구동은 18.9, 쉐보레에서는 사륜구동에 12.5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또 조합을 할 수가 있죠. MPG 데이터를 그룹 바이 매니팩처러 넣어서 필터 클래스는 서브 SUV를 받아서 뮤테이트 토탈 구해서 도시 연비랑 고속도로 연비를 나눠주고 그다음에 서머라이즈 해주고 어레인지를 해줘서 상위 5위까지만 추출하시오 라는 거를 파이프 연산자를 써서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150페이지 혼자서 해보기 각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150페이지 보고 하시면 되세요. MPG 데이터를 받아와 줬죠. 클래스별 CTY 평균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는 MPG 컨트롤 시프트 M 파이프 연산자를 받고 그룹 바이 컨트롤 시프트 M 눌러주고 서머라이즈 그렇게 하면은 클래스별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값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CTY 평균이 높은 순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써야 되죠? 어레인지를 사용하면 되겠죠. 어레인지. 감사합니다, 박사님. ARRANG 어레인지 해서 마이너스 민 CTY. 그럼 민 CTY가 큰 값부터 정렬을 돼요. 이걸 저희가 5개만 뽑고 싶다. 그러면 다시 여기다가 헤드 그럼 연비가 높은 순으로 5개의 클래스가 구분이 되죠. 이건 다시 탑5에다 담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하는 작업은 이런 작업이에요. 계속 우리는 데이터에서 뽑고 마지막 값 추출하고 이거를 뭐 그래프도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이번에는 클래스가 아니라 자동차 회사잖아요. 그럼 뭘로 묶어줘야 될까요? 회사니까는 우리가 manufacturer를 하이웨이 연비죠. min CTY
여기 민으로 하셔도 되세요. 근데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는 min 언더바 hwy 해주고, 가장 높은 회사 세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M 뭐죠? 어레인지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세 곳을 출력하라고 그랬으니까는 헤드 3 혼다, 폭스바겐, 현대 이렇게 세 개가 추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차를 많이 생산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경차는 컴팩트 그럼 MPG 재활용을 해야죠. 이 경차만 또 뽑아주기 위해서 필터 클래스는 컴팩트 컨트롤 시프트 M 경차만 뽑아준 다음에 그룹 파일 매뉴팩처러 제조회사죠. 해주고 대수니까는 뭐죠? 빈도수니까는 n입니다. n 여기는 특정 컬럼을 안 넣어도 돼요. 왜냐면은 우리는 행 값을 구할 거잖아요. 행이 어느 열만 많진 않잖아요. 다 똑같지. 데이터 프레임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arrange arrange 우리가 count란 변수가 생겼잖아요. 이거를 해주면은 는을 하나 빼먹었죠. 같다 틀리다는 는이 두 개예요. 이런 식으로 구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은 아우디가 제일 많이 생산을 하네요. 폭스바겐 14의 종류. 여기까지는 뭐 잘 되시죠? 이제 조인입니다. 조인. 마지막 조인. 조인이라는 거는 우리 GIS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대응되는 값을 하나씩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레프트 조인이 있고 라이트 조인이 있고 풀 조인이 있어요. 레프트 조인은 왼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3을 이 왼쪽 기준으로 했으니까 1하고 매칭되고 2는 매칭되고 3은 매칭되는 게 없으니까는 얘는 NA 값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약 오른쪽 조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 2, 4가 기준이 되고 NA가 생기는 거죠. 이 오른쪽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레프트 조인이나 라이트 조인이나 순서만 바꿔주면 똑같잖아요. 레프트나 라이트나.
그래서 주로 레프트 조인만 많이 사용한다. 라이트 조인은 거의 드물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레프트 라이트인데 라이트 조인인데 이거 라이트를 여기다 놓고서는 레프트는 여기다 놓고 순서만 조인 순서만 바꿔주면은 라이트 조인이 레프트 조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프트 조인만 알면 되지 라이트 조인까지는 크게 모르셔도 된다. 풀 조인은 뭐예요? 풀 조인은 다 대응되지 않는 값을 결측값을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이 없어지는 게 없고 다 남아 있잖아요. 레프트 조인에서는 왼쪽 것만 다 살아 있었는데 라이트 조인에서는 오른쪽만 살아 있고 풀 조인은 1, 2, 3, 1, 2, 4 다 살아 있다. 이렇게 조인을 해줍니다. 이 대응되는 프라이머리 키가 있어야 돼요. 이 없으면은 컴퓨터가 얘가 어디다 뭘 조인을 해야 될지 못 찾잖아요. 대응점을. 그래서 대응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주로 많이 하는 게 그거죠. 필지 집원 가지고 조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소유자 가지고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겠죠. 일단 데이터 프레임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해서 테스트 1에다가 넣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 1 만들어 줬고요. 테스트 2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테스트 1은 1, 2, 3, 4, 5, 60, 80, 70 이렇게 미드텀 점수가 들어가 있고 테스트 2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1, 2, 3, 4, 5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레프트 조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테스트 1, 테스트 2 이렇게 왼쪽, 오른쪽 테스트 1을 기준으로 아이디를 합쳐라. 레프트 조인입니다. 토탈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 순서를 테스트 2를 먼저 앞에다 놓고 테스트 1을 여기다 놓으면은 라이트 조인을 안 해도 레프트 조인인데 순서만 바꿔주면 되니까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클래스 1, 2, 3, 4, 5 티처 성을 넣었어요. 1, 2, 3, 4, 5 네임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1, 2, 3, 4, 5에 선생님은 김씨, 리씨, 박, 최, 정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레프트 조인 이그잼에다가 네임 해서 클래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인을 해버리면은 저희가 이그잼 아까 1, 2, 3, 4 그거에 맞춰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대응돼서 값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저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조인 할 때. 그래서 1번은 킴이라는 선생님 이름이 쭉 들어갔고 2번은 리, 3번은 팍, 4번은 최, 5번은 정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갔어요. 그룹 A 이번에 또 데이터 프레임 하나 또 새로 하나 만들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그룹 A하고 그룹 B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룹 A를 보시면은 1, 2, 3, 4, 5, 6, 8, 7, 9, 8, 5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룹 B는 6, 7, 8, 9, 10 그러니까 뭐 공통되는 점은 없죠. 하지만은 이 필드 명의 같아요. 이거를 바인드 로우를 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바인드 로우는 뭐예요? 이렇게 상하로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룹 올 쳐보시면은 1, 2, 3, 4, 5, 6, 7, 8, 9, 10 근데 알바인드에서도 있었죠. 저희 알바인드 벡터 할 때 했었잖아요. 알바인드 기능은 같은데 알바인드가 좀 느리다고 합니다. 느리다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하실 때는 이 바인드 로우를 입력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붙여주실 게 좋다. 열을.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시면은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하는 거는 필터,
그죠? 가로 추출은 필터 하시면 되시고, 또 논리 연산자 이용을 하셔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칭 연산자 이용하셔가지고 135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추출하게끔 하는 것도 했어요. 그리고 셀렉트는 세로로 추출할 때 셀렉트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파이프 연산자 이용하셔가지고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순서대로 하는 건 어레인지 함수를 썼습니다. 파생 변수는 뮤테이트 이용해서 테스트 if else 사용하실 수가 있고, 디플라이할 코드에 바로 활용한다 라는 건 아까 토탈 함수를 파이프 연산자 이용해서 바로 다음 함수에서 어레인지에서 사용했어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룹 바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룹 바이랑 서머라이즈 같이 조합하셔서 값을 추출하는 거 중요하시고, 합치는 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디플라이알로 3차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3차 퀴즈. 이 세 번째 퀴즈 어떻게 풀면 될까요? 불러왔어요. df를 어레인지 하셔서 이런 식으로 헤드 붙여줬고, 여기서 MEDV만 보시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 select 넣어주면 되겠죠. MEDV M top 10 이렇게 계속 함수를 붙여 나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ZN 컬럼을 대상으로 ZN 값의 평균값에서 이거는 어떻게 풀어요? 어퍼랑 로우랑 구했으면은 DF를 필터 해주는 거죠. ZN이 어퍼보다 크거나 또는 ZN이 로우보다 작은 거를 구한 다음에 서머라이즈 해서 토탈 썸을 해줬죠. 필터. 그럼 간단하게 저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30번째 큰 값을 1번에서 29번째까지 넣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0번째 값을 저희가 구했죠. df를 MEDV를 선택한 다음에 순서대로 정렬하고 거기서 30번을 슬라이스 해줬어요. 슬라이스 제가 안 알려드렸죠. 근데 여기 슬라이스로 하셔도 되시고 헤드 하셔도 되세요. 헤드에서 30번 구한 다음에 30을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 헤드를 하셔도 되시고 슬라이스를 하셔도 되고, 슬라이스는 그 값만 딱 잘라낸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구나. 값이 하나가 나와요. 근데 이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어 있잖아요. 옆으로 안 서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 원소 벡터 접근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30번이라는 벨 30이라는 값을 출원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다르죠.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 이거는 벡터. 이건 값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이 값을 그대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df에다가 df 함수를 변수를 데이터 프레임 변수를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넘겨주고서 뮤테이트를 이용하셔가지고 new라는 필드를 만들어서 if else를 이용하셔서 new라는 걸 만들어주고,
그거를 파이프 연산자를 이용하셔가지고 서머라이즈 계속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랬죠. 민값, 미디안값, 최소값, 최대값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때요? 디플라이어로 하니까 좀 깔끔하지 않아요? 저희가 했던 것들 보시면은 이렇게 다단계를 거쳐야 해서 답을 출력을 했었는데 디플라이 아래에서는 저희가 의식의 흐름대로 쭉쭉쭉쭉쭉 해서 답을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되게 많이 했어요. 페이지가 한 50페이지 이상 한 것 같은데요. 혹시 오늘 한 것 중에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이해는 되시나요? 계속 넘겨준다. 디플라이어를 이용해서 계속 넘겨준다. 그러면은 제가 퀴즈를 또 몇 개 드려서 직접 한번 해보셔야지 또 감이 오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걸 네, 감사합니다. 네, 엔드는 그 필터에서 논리연산자 할 때 사용을 했었죠. 선택하는 거는 쉼표로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 데이터 파스타라는 패키지 하나 더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아래 꽃이죠. 다양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보충 자료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 그거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워드 클라우드 교재는 워드 클라우드인데 워드 클라우드는 조금 유행이 지났어요. 사실 많이 지났고 그래서 스트링 R 패키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가 텍스트 추출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소개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ggplot, 그 다음 시간에는 스트링 R이랑 워드 클라우드는 그 프로그램 KONLP인가요? 그 설치가 좀 까다로워요. 또 회사에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제가 드릴 거고 그렇게 설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주차에서는 실전,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하는 거 끝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신데 오늘 수업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출석 체크 안 하신 분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메일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